자, 정적분은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그냥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문제 푸는데 쓰자. 원래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정적분이 만들어졌거든. 근데 그런 원리는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져버려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 정적분이 의미하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냥 쓰면 돼. 알겠지?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래프와 정적분을 자, 문제 푸는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고 하면 자, 이걸 적분 구간이라 그래. 자, A부터 B까지 그래프를 관찰할 건데 그 구간에서 이 fx라는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 있을 때 알겠지? 첫 번째 상황은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 있을 때야. 자, 그때 자, 적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얘는 바로 자, 요 넓이를 의미한다. 자, 얘는 넓이를 의미한다. 알겠지? a부터 b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녀석의 뭐를 의미한다? 넓이를 의미한다요. 자, 근데 자, 두 번째 상황을 보면 두 번째는 자, 이 그래프가 x축 아래 그려지고 적분 구간은 a부터 b까지야. a부터 b까지. 자, 그때 자, 요 적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자, 얘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적분 값은 뭐가 나올까? 얘는 마이너스 s가 나온다. 사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원래 구분구조법에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 이 녀석이 알고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거든. 원래 이게 이렇게 변신해. 얘가 이렇게 변신한 거야. 원래 얘가 이렇게 변신한 건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틀이거든, 틀?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냐라고 하면 이런 의미를 갖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야. 더할 건데 k는 1부터 n이니까 극한이 붙었으니까 이게 사실 급수, 우리 급수 배웠잖아, 급수. 무한계의 급수. 급수를 구하는 건데 얘는 함수값이고 얘는 n분의 b-가 뭐냐면 요 녀석을 n토막을 내, n토막을 내면 n개의 뭐가 생겨? 직사각형으로 얘를 근사하는 거야. 물론 n을 무한으로 만들면 결국에는 이 넓이와 요 촘촘히 쌓여있는 이 막대기의 넓이 합이 n을 무한으로 하면은 그게 같아져.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일단 뭐 지금은 직관적으로 그냥 넘어갈게. 알겠지? 결국에 뭐냐면 얘는 함수값을 의미하고 얘는 가로의 길이를 의미해. 가로의 길이를. 그럼 봐봐. 얘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결국에는 이 촘촘 얘는 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 넓이를 의미하겠지. 함수값이 양수니까 가로와 세로가 결국에는 이 촘촘 더하면은 얘가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 함수값이 음수다 보니까 얘가 사실상 세로고 얘가 가로인데 얘가 사실 시그마가 변신한 거야, 인테그랄로. 그치?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음수고 가로는 양수니까 결국 얘네들을 더하면은 얘는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가로는 양수고 함수값이 지금 음수가 되고 있으니까, 그치? 얘네들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런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지금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봐. 자, 이게 A고 이게 B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얘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얘의 넓이를 S2라고 할게. 그럼 얘는 계산하면 계산 결과를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요것만 이해하면 뭐 어느 정도 기하학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이해한 거야.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너는 위에 있네 넓이, 너는 아래에 있네 마이너스 넓이. 그러니까 S1 마이너스 S2가 되는 거야.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적분해서 이해되겠어? 그래서 주어져 있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자, 다음과 같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특별히 함수의 뭐라고 하지? 함수의 성질? 주기적인 성질, 뭐 대칭적인 성질 있잖아, 그치? 그런 함수의 성질을 알면 적분을 할 때 조금은 편한 경우가 있어. 알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파악하고 넘어갈 건데 도대체 뭐 어떤 경우가 좋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 y축 대칭인 경우야. 자, 예를 들어서 y축 대칭의 대표적인 선수가 뭐냐면 2차 함수거든. 자, y는 x제곱. y축 대칭 맞지? 사실 얘만 y축 대칭이 아니라 얘도 y축 대칭이고 얘도 y축 대칭이고 짝수 차수는 다 y축 대칭이고 상수함수도 y축 대칭이다. 그치? 그리고 요 개수가 뭐가 되든 간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든 간에 개수가 뭐가 되든 간에 얘도 y축 대칭이 되는 건 변하지 않지. 이놈들은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라고 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한 게 답이 되거든. 그치? 그런데 이 넓이랑 어때? 같잖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인데 얘가 만약에 y축 대칭이라면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을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된다. 이해돼? 이게 y축 대칭이라면 이렇게 해도 된다야. 알겠지? 그대로 나오니까 뭐하러 적분을 해? 이렇게 해서 2배 하겠다고 이런 얘기야. 그치? 이해되겠어? 그러면 y축 대칭만 있냐? 누구도 있어. 그렇지. 원점 대칭도 있지. 자, 이번에 원점 대칭 그래프를 파악해 볼게. 원점 대칭의 대표적인 선수가 누가 있을까? y는 x도 있지. 좋아. y는 x도 있고 또 y는 x 세제곱도 있고 x 5제곱도 있고. 그치? 홀수 차수는 다 원점 대칭이야. 그리고 이 개수가 뭐가 되든 간에 얘도 원점 대칭은 변하지 않아. 알겠지? 참고로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을 자, 어떤 식으로 자, 정의도 하냐면 이거는 너희들이 봤어야 돼. 지금 처음 보면은 안 돼. 알겠지? 자, 원점 대칭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y축 대칭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되겠어?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y축 대칭을 y축 대칭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y축 대칭은 마이너스가 사라져. 알겠지?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가 튀어나가. 모르겠으면 1, 2, 3, 4 넣어보면서 주어져 있는 값들을 관찰을 해봐. 방법이 없으면.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주어져 있는 녀석의 특징을 함수값을 관찰을 하면 얘는 뭐가 좋냐면 자, 봐봐. 자, 3차 함수 가지고 예를 들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이 넓이랑 어때? 같지? 원점 대칭은 180도 회전이니까 얘가 회전되면 일로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넓이가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하면 뭐가 될까? 제로 되겠지. 제로 되겠지. 너는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s, 너는 s. 적분을 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s 빼기 s니까. 그치? 이해돼? 적분값은 뭐 넓이는 s라고 하면 적분값은 s 빼기 s니까 0이 되는 거 맞지?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함수가 이런 걸 가지고 문제 풀 때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거 하면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이런 걸 만약에 내가 만났다고 칠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홀수는 원점 대칭인데 너도 원점 대칭인데 하나 많아지 뭐 버려 일단. 알겠지? 일단 버리고 자, 짝수는 y축 대칭인데 너도 y축 대칭이고 너도 y축 대칭인데 그러면 구간을 반틈 잡어.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 적분을 해. 그 다음 뭐 하면 돼? 2배를 하면 돼. 되겠어? 그나마 조금은 더 요령을 부린 거야. 알겠지? 요거를 그냥 정적분, 부정적분 구해서 대입하는 것보단 조금은 요령을 부린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특별하니까 되니까 나도 그걸 쓰자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핵심은 뭐야? 적분 구간이 힌트야. 알겠지? 적분 구간이 힌트다. 적분 구간을 보고 원점과 y축 대칭인 함수로 구분을 좀 해봐.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주기적인 성질이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주기. 그러니까 이씩 잘라서 보면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야. 주기가 2라고 하면 사실상은 틀려. 왜냐면 2씩 잘라서 똑같은 게 그렸다고 해도 1씩 잘라도 똑같은 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 어쨌든 2씩 잘라서 보면 똑같은 그려진다가 핵심이야. 이걸 그냥 어쨌든 뭐 주기로 인식을 하자. 그냥 주기는 원래 최소값인데 그냥 뭐씩 2씩 자르면 똑같은 게 나온다고.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그치? 그러면 만약에 0에서 2까지 fx dx가 5라면 0에서 10까지 fx dx는 얼마일까? 5배 한 다음에 그치? 한 주기가 5야. 한 주기가 5. 그러면 그 다음도 5가 나올 거 아니야. 적분값은 계속. 그러니까 한 주기가 오면 얘는 그 주기가 5번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25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주기적인 성질은 뭐 어쨌든 여러 번 하겠다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 넓이와 연관이 있지만 x축 위에 있어야 넓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x축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야. 정적분은. 알겠지? 두 번째, 특별한 함수의 성질을 알면 적분을 하는 게 약간 요령이 있어. 적분 공간이 특별한 경우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을 내가 구분할 수 있다면 원점 대칭은 버려. 알겠지? y축 대칭은 선택해서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다. 그치?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주기적인 성질은 한 주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남은 구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겠냐. 알겠지? 그대로 쓰겠다. 알겠지? 그대로 쓰겠다.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